문법 실력 이렇게 늘리자. 묵시적 습득, 명시적 습득. 문법을 배우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학습법이 있는데 이를 묵시적 습득과 명시적 학습이라고 이름 붙여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해 알아보고 성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살펴보자. 유아들이나 어린 아동들은 복잡한 모국어나 외국어의 문법 규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쓸 수 있을까? 이들은 인지 능력이 발달되지 않아 어른이 문법 규칙을 설명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유아들이 모국어나 외국어로 말할 때 문법상 틀리게 말할 경우 성인이 왜 틀렸는지를 유아에게 설명하고 고치려고 시도해 보아도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린이는 언어 규칙을 어떤 설명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으로 타고난 귀납적 능력에 의해 습득한다. 이 능력은 많은 대화를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문법 규칙을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여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문법 공부를 먼저 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혀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된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신기한 것은 이러한 문법 습득 과정이 두뇌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오늘날의 첨단 과학의 힘으로도 밝혀낼 수 없다는 점이다. 말을 배우는 인간의 천부적인 능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촘스키는 이 능력이 천부적으로 내장된 블랙박스라고 표현했다. 인지 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어린이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은 힘없는 유아에게 주신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 마치 일정한 시기가 되면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걷는 능력이 발현되어 직립보행하는 인간 세계의 일원으로 살게 되는 것과 같다. 위와 같이 어린이가 문법 규칙을 터득하는 과정은 묵시적, 다른 말로 우연적인 습득에 해당한다. 이것은 문법을 배우려는 목적이나 의도 없이 또한 문법에 대한 설명 없이 자신이 노출되는 수많은 발화 속에서 문법 규칙을 발견하는 귀납적 능력을 사용하여 문법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습득 과정을 통해 모국어의 경우 아동은 5살 정도가 되면 모든 문법 규칙을 알게 된다고 한다. 언어학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어를 접하게 되는 시기와 그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중학교까지는 거뜬히 이 묵시적 문법 습득 능력으로 유창한 영어 사용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릴 적 이민간 친구를 보며 알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성인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청년기나 성인이 된 나이에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 아무리 기를 쓰고 영어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는 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어른인 우리가 이탈리아어를 전혀 모를 경우 이탈리아어를 아무리 접해도 그 규칙을 누가 설명해 주지 않는 한 귀납적으로 유추해낼 수 없는 것과 같다. 어린이들에게만 존재하는 귀납적 문법 습득 능력의 마법은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왜 이러한 능력이 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면 아동기에 영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성인이 되어서야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법 지식을 얻어야 할까? 비록 아동기 마법의 수명은 다했지만 성인이 되면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지 능력이다. 여기에 명시적 학습법이 등장한다. 명시적 학습이나 교육은 어떤 규칙에 의해 그것의 본성, 기능, 용례 등을 조목조목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배우거나 가르치는 방법이다. 이 학습법은 우연적이라기보다 의식적인 과정으로 학습자가 배우려는 목적과 의향을 가지고 배운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가운데 배우는 것이다.
중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책을 통해 문법을 배우는 것이 명시적인 학습법이다. 어렸을 때 이민을 가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는 바로 이 명시적 학습법을 통해 영어를 배워왔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어린이는 귀납적 유추에 의해 묵시적으로 문법 규칙을 습득하지만 어른은 인지 능력의 일부인 연역적인 능력을 사용한다. 이 능력은 특정 문법 규칙을 먼저 배우고 이해한 다음 이것을 사용하여 여타 많은 언어 용례에 적용하여 쓸 수 있는 능력이다. 어린이들의 귀납적 문법 습득은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 환경 속에서 일어나며 문법을 배운다는 의식 없이 진행된다. 반면 성인의 명시적, 연역적 문법 학습은 학습자의 의향, 노력, 목적을 필요로 하며 학습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희소식은 문법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연역적 사고를 통해 문법 이해와 적용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문법 규칙들은 어휘와는 달리 그 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정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인 영어 문법을 배울 때에는 문법책을 통해 규칙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지만 성인인 우리들은 이제 선생님의 설명 없이도 책을 통해 예시와 함께 문법 규칙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넘쳐나는 영어 공인 인증시험 대비를 위해 나오는 안내서적에도 문법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이를 활용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익힐 문법 항목을 따로 노트에 정리해두고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노트에 정리할 때는 단순히 설명뿐 아니라 그 문법 항목이 나타난 맥락, 구나 문장 예시도 함께 적어주어야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명시적 학습에 이어 묵시적 숙달로.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명시적 학습 방법만 쓰면 다 해결될 것인가? 아니다. 명시적 방법으로 학습된 재반 문법 규칙이 적용된 예시를 많이 접해야 한다. 즉, 생활 속에서 수시로 듣고 읽으며 공부했던 규칙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듣기와 읽기 자료는 화자나 글쓴이가 정보나 의사 전달을 하는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용된 문법의 신뢰들을 접해야 한다. 위와 같이 많이 듣기와 읽기를 통한 문법 규칙의 숙달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묵시적, 우연적 방법에 속한다. 왜냐하면 글을 읽거나 듣는 것은 그 글의 내용을 얻기 위함이지 문법 공부를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화자나 저자가 내용을 표현할 때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쓰게 된 문법 항목들도 접하게 된다. 즉, 문법을 나와 관계된 혹은 내게 흥미있거나 관심거리가 되는 소위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접하게 된다. 그만큼 나와 관련이 맺어져 문법 실력도 탄탄해진다. 이러한 묵시적 숙달은 앞서 말한 아동의 우연적, 묵시적 습득과는 조금 다르다. 성인의 경우 아동과 달리 이미 명시적 문법 학습을 거쳤고 이 묵시적 문법 숙달 상황은 명시적 학습 이후에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 읽기와 듣기를 생활화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읽기와 듣기 자료를 많이 접할수록 영어 이해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즉, 배열된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를 처리하는데 속도가 붙게 된다. 다시 말해, 직독직해, 직청직해가 가능해야 한다. 이해 처리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문법 규칙에 대한 이해도가 숙달되었다는 것이다. 이 숙달은 다독과 다청을 통해 문맥 속에 나타나는 문법을 많이 접함으로써만 성취된다. 즉, 명시적 문법 학습에만 그쳐버리면 숙달은 없다. 여기에서 또 고무적인 사실이 있으니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은 비록 영어권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도 문법을 몰라서 영어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즉, 명시적 학습에 이어 묵시적 숙달을 거쳤다면
원어민의 말과 글에 사용된 모든 문법은 여러분의 이해력으로 완파가 가능하다. 말과 글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법 때문이 아니라 어휘 때문이다. 평소에 많이 쓰자. 다독과 다청은 문법에 대한 이해 처리 능력 함양을 길러주지만 이것을 통해 내가 영어 문법을 실제로 쓸 수 있는 표현 혹은 사용 능력이 직접적으로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 즉, 이해와 표현은 별개의 능력이고 각각은 그에 맞는 연습을 요한다. 문법을 사용하여 영어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글에 사용된 문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보다 완파가 다소 느릴 수 있다. 그러나 연습을 통해 숙달이 가능하다. 영어로 의사표현이 잘 안 되는 것은 문법이 아닌 다른 요소들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문법에 발목 잡히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을까? 일단은 많이 써봐야 한다. 습득한 규칙들을 직접 실생활에서 능동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 영어로 이메일 쓰기, 영어로 메모, 기록하기, 영어로 일기 쓰기, 영어로 대화하기 와 같은 방법들은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사용해야 한다. 처음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휘나 문법마저도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으나 꾸준히 쓰다 보면 곧 적절한 문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평소에 많이 써보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단언컨대 문법 규칙을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처럼 실질적인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익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접 쓴 영어를 원어민에게 보여주고 교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 실수는 남이 고쳐주지 않으면 그것이 틀린 줄 모르고 계속 반복하게 된다. 특히 장문의 경우 원어민의 교정을 자주 받도록 하자. 일상 대화의 경우 실수를 고쳐주면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이 방해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실수가 아니면 고쳐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장문의 경우는 다르다. 적극적으로 원어민 교정을 받아 실수를 고쳐나가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리와 강조.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민을 가거나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문법을 정복할 수 있다. 첫 번째, 명시적 문법 학습을 통해 모든 문법 항목에 대한 지식을 터득해야 한다. 성인의 인지 능력, 특히 연역적 사고가 이 학습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이 학습 과정에는 규칙에 대한 설명을 보고 이해하기,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암기하기가 있다. 두 번째, 문법 이해 처리력을 길러야 한다. 영어로 쓰인 글을 많이 읽고 청취해야 한다. 이는 의미 있는 의사소통 맥락 속에서 문법이 쓰인 신뢰를 접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문법 실력이 탄탄해진다. 또한 많은 영어 독서와 듣기를 통해 문법의 이해 처리가 묵시적, 우연적으로 숙달되게 해야 하며 이로써 영어 이해력이 빨라질 것이다. 세 번째, 문법 사용력을 길러야 한다. 영문법을 잘 사용하여 언어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영어로 자주 대화하고 영어로 글쓰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이때 문법 사용은 실제 자신의 의사, 의미를 표현하는 상황, 즉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법은 정복 가능하다. 문법에서만큼은 우리는 이민 간 친구들보다 한 수 위에 설 수 있다.